마이클과 지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다. 마이클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며 언제나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었다. 지우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랑했고 따뜻한 마음씨와 다정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나 긴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연애를 시작했다. 연애 기간 동안 마이클은 지훈을 위해 매일같이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때로는 출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다 주었고 때로는 손편지를 남기며 사랑을 표현했다. 지훈 역시 그런 마이클의 다정함에 깊이 감동했고 그를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운명이라 생각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배우는 과정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다. 특히 지훈이 마이클의 어머니에게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는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훈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의 삶은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감격에 겨워 아내를 꼭 끌어안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약속했다. 지훈도 마이클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배 속의 작은 생명을 소중히 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이클은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며 더욱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기의 방을 꾸미고 육아 서적을 탐독하며 퇴근 후에는 지훈의 발 마사지를 해주며 그녀의 피로를 덜어주었다. 지훈은 그런 남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이클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했다. 배 속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두 사람은 태명을 정하고 초음파 사진을 보며 아기의 모습을 상상했다. 마이클은 매일 밤 지훈의 배에 손을 얹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완벽한 가족이 될 것이라 믿으며 다가올 새로운 삶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마이클의 하루는 더욱 분주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지훈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오늘은 어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해도 마이클은 직접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병원에서 받은 임산부 스트레칭을 함께하며 그녀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마이클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 날수록 더욱 신중해졌다. 그는 매일 출근길에 육아 서적을 읽었고 점심시간에도 인터넷에서 초보 아빠를 위한 가이드 같은 글을 찾아보며 공부했다. 동료들에게도 조언을 구하며 출산 후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메모를 해두곤 했다. 퇴근 후에는 육아용품 가게에 들러 아기 침대와 옷, 기저귀, 분유 등을 꼼꼼히 비교하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다. 집에서도 그의 준비는 계속되었다. 아기 방을 완벽하게 꾸미기 위해 주말마다 페인트 칠을 하거나 귀여운 동물 모양의 벽지를 붙이며 가구를 하나씩 배치했다. 푸른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아기 방은 마이클이 직접 고른 부드러운 조명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손수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벽에 걸 책장을 설치한 뒤 이건 우리 아기가 자라면서 읽을 책들이야 라며 설레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말했다. 밤이 되면 마이클은 지훈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태교 음악을 틀어주었다. 때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아가야, 아빠 목소리 들려? 라며 배에 대고 속삭였다. 그런 마이클의 모습에 지훈은 감동을 받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이클의 설렘과 기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출산에 대비해 병원 가방을 미리 싸두었고 응급 상황을 대비해 병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확인하며 몇 번이고 연습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병원 근처 숙소도 알아보며 혹시라도 지훈이 불편할까 봐 매 순간을 준비했다. 심지어 회사에서도 출산휴가를 신청해 두고 출산 후 지훈과 아기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은 퇴근 후 기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여보, 오늘 드디어 베이비시터 등록도 했어. 출산 후에 도움이 필요하면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지우는 그의 철저한 준비에 감탄하며 정말 든든한 남편이야. 우리 아기는 최고의 아빠를 만나서 행운이야. 라며 행복하게 속삭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완벽한 가정을 꾸려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설렘과 기대를 무너뜨릴 충격적인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은 평소처럼 퇴근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손에 꽃찬 다발과 지훈이 좋아하는 따뜻한 허브차를 들고 있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아기 초음파 사진 받았잖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는 활짝 웃으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평소라면 반갑게 달려와 품에 안길 아내가 오늘따라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노을빛이 집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따스한 분위기와는 달리 지훈의 얼굴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얹은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마이클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몸이 안 좋아?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지훈은 마이클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이클, 나 사실 당신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이클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가 이렇게 불안한 표정을 지을 때는 분명 큰일이 있을 때였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는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하지만 지우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한동안 바닥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이클은 더욱 초조해졌다.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지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걸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 사실... 지훈은 다시 말을 멈추고 두 손을 배 위에 올렸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것 같았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이클은 조용히 그녀가 말을 할 시간을 주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훈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실망할까봐 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이클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무슨 말이든 괜찮아. 나는 너랑 우리 아기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지우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마이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이클은 아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긴장했다. 그의 손을 잡은 지훈의 손끝은 차갑고 약간 땀이 배어 있었다. 마이클은 그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우는 마치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이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마이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침묵하던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야. 그 순간
마이클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그는 본능적으로 되물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다. 지훈은 흐느끼며 얼굴을 감싸 쥐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이클. 나는 너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녀의 몸이 작은 경련처럼 떨렸고 마이클은 마치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거실은 끔찍할 만큼 고요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마이클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마이클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하자 지우는 더욱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나는 그때 너무 혼란스러웠고 실수였어. 정말 한 번뿐이었어. 하지만 그 결과가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몇 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었던 그는 이제 바닥이 꺼진 듯한 허탈함 속에 빠져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여온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 배어 있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너무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하지만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 마이클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에 힘을 빼고 소파에 천천히 몸을 기댔다. 그의 시야는 흐려졌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정이 이제는 낯설고 잔혹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흐느끼며 용서를 구하는 아내. 하지만 마이클은 더 이상 그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이클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느낌을 받았다. 지훈의 고백이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 그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무슨 말이야? 마이클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과 충격이 가득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정말 미안해, 마이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마이클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저릿하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다니 그는 차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설명해봐. 마이클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끝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지윤? 지윤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쏟아내야 한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달 전이었어. 너랑 내가 한동안 떨어져 있었을 때 마이클은 기억을 더듬었다. 맞다. 몇 달 전. 그는 본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 달 동안 해외에 다녀왔다. 그때 지훈이 몇 번 외롭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는 매일 연락을 했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지냈는데 그때 난 너무 외로웠어. 내가 보고 싶었고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어. 지우는 손을 꼭 쥐었다. 그날 우연히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셨어.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다. 그리고 술김에 한 남자를 만났어.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어.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고 외로운 기분을 달래고 싶었어.
그런데 그날 내가 너무 취했었나 봐. 마이클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차가운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베어내는 듯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지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한 번뿐이었어. 마이클, 정말 실수였어. 그 이후로 그 사람과 연락한 적도 없어. 나도 몰랐어.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올렸다. 병원에서 검사받았을 때 모든 게 너무 명확해졌어. 마이클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지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떠날까봐 널 잃고 싶지 않아서. 나도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건 내게 너무 큰 짐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저리도록 주먹을 쥐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함께 미래를 꿈꿨던 여자가 그를 배신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내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까?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이 배신을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마이클은 눈을 감았다. 앞으로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다. 마이클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지훈의 흐느낌만이 정적을 깼다. 그는 한동안 허공을 응시하며 어딘가로 떠나려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 그리고 배 속의 아이도 사랑했다. 매일 저녁 아기의 태동을 느끼며 배에 귀를 대고 이야기를 건넸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빠가 있잖아. 라고 말하며 아이에게 따뜻한 미래를 약속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다. 마이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그 눈물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감정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다. 지우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떠나지 마, 마이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후회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 그녀는 간절하게 호소했다. 마이클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따뜻했던 손길, 언제나 자신을 감싸주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녀를 한 번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넌 나를 배신했어, 지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진실을 너무 늦게 말했어. 그리고 난 지금 이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마이클은 그녀를 등지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를 감쌌다. 그는 한 발 한 발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지우는 울부짖으며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버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울면서 마이클의 이름을 불렀다. 마이클, 제발 가지 마. 하지만 마이클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동안 마이클은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도시의 불빛들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는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지윤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한 지난 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지윤이 배를 부여잡고 행복하게 웃던 모습. 밤마다 태동을 느끼며 아이에게 속삭이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상상했던 따뜻한 가족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져버렸다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를 향한 사랑만큼은 쉽게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망설이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이클, 제발 와줘. 나 지금 병원이야. 지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울음을 삼키는 듯했다. 그 순간 마이클의 심장이 요동쳤다.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잠시 잊히고 본능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지윤의 가족들이 보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병실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이클이 나타나자 모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맞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약하게 흐르는 심장박동 소리와 함께 작고 연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윤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가 방금 태어난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마이클, 지윤이 눈물을 머금은 채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마이클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간호사는 조용히 다가와 그에게 아기를 건넸다. 그 순간 마이클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작고 여린 존재였다. 가느다란 손가락을 움켜쥐고 작은 눈을 꼭 감은 채 힘없이 울고 있었다.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렸다. 이 아이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든 상관없었다. 이미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고 매 순간을 함께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이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은 순간 깨달았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마이클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아이를 더욱 단단히 안았다. 지윤은 흐느끼며 손을 모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이클. 그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이클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배신감과 슬픔, 분노, 그 모든 감정이 여전히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깨달았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윤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녀의 눈에서 더욱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마이클은 과거의 아픔을 안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다.